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대화를 거듭 촉구하자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여러 단체를 모아 합동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지만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이에 대해 전면 반박하는 등 마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이 북미 대륙을 관통하면서 한낮이 밤처럼 캄캄해지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이번 개기일식은 보통 때보다 2배 정도 긴 4분 반가량 이어졌는데 개기일식 동안 태양 바깥쪽 대기를 관측할 수 있어 세계 각국 연구진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유리 반도체 생산업체인 타이완 TSMC에 우리 돈으로 16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다음 주에 나올 삼성전자의 보조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알리에서 많이 팔린 제품 31개 가운데 8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고 두 업체의 장신구 제품 24%가 발암 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의료계 소식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조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불가능하진 않다며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합동 기자회견을 예고한 의사협회 비상대책위 입장을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반박하는 등 내부 균열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증원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정부는 거듭 의료계를 향해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2,000명 증원을 조정하는 건 매우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여지를 뒀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매우 참 어려운 상황인 것은 틀림없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신입생들 모집 요강이라 그러네. 예, 그 모집 요강이 그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뭐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또 의사협회가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까지 내부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합리적 대안이라면 언제든 열린 자세로 만날 수 있다며 재차 유화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의료계는 대응 방향을 놓고 사분오열에 빠진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요구대로 여러 의사단체가 단일안을 낼 수 있도록 합동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의사협회 비대위가 밝혔지만 많은 목소리를 따로 내고 있던 그런 조직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합동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일부러 어떻게 보면 좀 일부러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합동회견에 합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임현택 차기 의협회장 당선인은 의협 비대위가 자신의 뜻과 배치되는 의견을 수차례 표명했다며 직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두고 의협 비대위가 의미 있다고 평가한 것과 달리 임 당선인은 내부에 적이 있다며 마찰음을 내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의정대화 테이블을 복원하려면 우선 의료계의 단일 대우 형성이 선행돼야 하지만 여러 갈래로 나뉜 의료계 입장은 좀처럼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따른 전공의 이탈 국면에서 서울 아산병원이 이른바 빅5 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올 연말 기준으로 50세 이상이면서 20년 넘게 근무한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의사는 이번 희망퇴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비상 운영체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으며 2019년과 2021년에도 병원 상황에 따라 희망퇴직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빅5 병원 가운데 서울 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러시아 남부 도시에서 역대 최악의 홍수가 나 주택 만여 채가 침수되고 6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비상사태 선포 지역이 확대된 가운데
당국의 미흡한 대처를 비판하는 항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러시아 남부 오렌부르크주 오르스크.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주택과 건물, 도로는 모두 물에 잠겼고 이동하기 위해선 보트를 타야만 합니다. 지난 5일 우랄강의 댐이 무너지며 발생한 홍수로 지금까지 주택 만여 채가 침수되고 주민 6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전기와 가스 공급이 끊긴 가구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오렌부르크주에 이어 쿠르간주에도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더 큰 문제는 우랄강 수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정부는 기온 상승으로 눈이 녹으면서 당분간 강 수위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며 주민 대피령을 확대했습니다. Первый этаж затопил в 9-этажном доме, вон видно отсюда. Первый этаж, на пол пошла вода. Не хотела уезжать. Думаю, уже возраст, не поеду. А вот уговорили меня. 홍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오르스크에선 이례적으로 당국의 대처를 비판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초기 구조 작업도 부실했고 이재민에게 6개월간 한 달에 $108를 주겠다는 주정부의 피해 보상금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물빼기 등 복구 작업과 함께 댐 붕괴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무너진 우랄강 댐은 최대 5.5m의 수위를 견딜 수 있는데 6일 수위는 9.3m, 7일엔 9.7m까지 수위가 올라갔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고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산불 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도 경계 단계로 상향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산 능선에서 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산불 진화헬기가 물을 쏟아부으며 불길을 잡습니다. 지난 휴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은 무려 14건. 올해 하루 발생 산불 건수로는 가장 많습니다. 4월 들어 기온이 크게 오른 데다 건조한 날이 이어지면서 산불에 더 취약해진 겁니다. 서울 홍릉 뒤편에 있는 천장산입니다. 이 낙엽들이 손으로 잡으면 부서질 정도로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충북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도 없어 건조특보는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건조할 시 낙엽 위에 불태가 떨어지게 될 경우 10초 이내에 발화하게 되고 여기에 바람이 더해지게 되면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산불 위기경보도 경계 단계로 상향됐는데 경기와 강원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산림과학원이 날씨와 건조도, 바람 상태 등을 바탕으로 예측하는 산불 위험 등급지도입니다. 이 전국이 높음 단계인 주황색으로 표시된 가운데 서울 일부를 포함한 전국 9개 지역에서는 매우 높음 단계인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산불 위험 지수가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산림 내 연료 습도가 낮아 산불 발생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월의 경우 산불 위험 지수가 높음일 때 하루에 7건에 달하는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2대 총선일을 포함해 이번 주는 단비 소식 없이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산림청은 이번 한 주가 올봄 산불의 최대 고비가 될 걸로 보고 산불 감시 기술과 인력을 총동원해 산불 예방에 나섰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지난달 말에 열린 섬진강 상류의 옥정호 벚꽃축제는 꽃이 제대로 피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개화가 절정을 이뤄 호숫길 따라 화려한 벚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이 북미 대륙을 관통했습니다. 한낮이 밤처럼 캄캄해지는 희귀한 경험에 미국 전역이 들썩였는데요.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붉은 태양을 달 그림자가 서서히 삼키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까맣게 가려진 태양. 검은 달 그림자 뒤로 햇빛이 반지처럼 빛납니다. 태양의 대기층, 코로나가 관측되는 희귀한 순간입니다. 지상 최대 우주쇼 개기일식이 북미 지역에 7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달이 태양을 100% 가린 완전 개기일식이 일어난 곳은 기온이 떨어지고 한낮이 밤처럼 캄캄해졌습니다. 이번 개기일식은 길게는 4분 반 동안이나 이어져 보는 이들의 환호성을 자아냈습니다. The moment when it just went dark and everything, I mean, it's the most beautiful thing I've seen. It really was a moment of, I was just amazed, blown away. I feel like a part of something. Like I was here, like I could say that I was here, where like a lot of people did, I have the day off, where like a lot of people are at work, I feel like I got to experience it in its totality. 멕시코에서 시작된 개기일식은 미국 남동부 텍사스주에서 북동부 메인주까지 북미 대륙을 사선으로 가로질렀습니다. 500만 가까이가 검은 태양을 보기 위해 이동하면서 개기일식 관측 경로를 따라 숙소 예약도 일찌감치 마감됐습니다. 개기일식으로 인한 경제 효과가 8조 원에 달한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곳 워싱턴 DC는 달이 태양을 90% 정도 가리는 부분일식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절정인데 완전히 어두워지진 않지만 맑던 하늘이 순식간에 비 오는 날처럼 흐려졌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와 인디오백 자동차 경주장 등 달 그림자길이 있는 관광지는 평소보다 특히 더 붐볐습니다. 미국의 다음 개기일식은 20년 뒤인 2044년에야 관측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처럼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은 나타나는 동안 평소 어려웠던 태양에 관한 연구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기일식은 최대 4분 이상 지속해 평소보다 2배가량 길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연구진이 현장을 방문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태양이 검은 그림자에 뒤덮여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개기일식입니다. 개기일식은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현상으로 보통 2분에서 3분 사이 지속합니다. 태양과 달, 지구가 일직선이 되며 나타나는데 달의 본 그림자 안에서는 개기일식이, 반그림자에서는 부분일식이 나타납니다. 이번 개기일식은 멕시코와 북미, 캐나다 동부를 가로질러 약 4분 30초가량 관측됐습니다. 보통 개기일식과 비교하면 역대급으로 긴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측은 불가능했지만 국내 연구진도 현장을 찾는 등 이례적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개기일식 중에는 위성통신이나 항공통신 장애를 일으키지만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태양 바깥쪽 대기, 코로나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태양 광부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달이 해를 완전히 가려가지고 바깥쪽 대기인 코로나를 관측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거의 2배 정도 됩니다. 다음 개기일식은 2년 뒤인 2026년에 또 한 차례 예정돼 있지만 아이슬란드와 스페인을 통과해 한반도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측 가능한 개기일식은 10여 년 뒤인 2035년 9월 2일로 북한 평양과 강원도 고성에서 가능하고 서울에서는 부분일식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미국 정부가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타이완 TSMC에 1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삼성전자의 보조금 규모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타이완 TSMC에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 66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조치로 당초 예상됐던 50억 달러보다 30% 넘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보조금에 더해 50억 달러 규모의 낮은 금리의 대출도 함께 제공하기로 해 총 지원 규모는 1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미중 간 패권 전쟁 속에 해외에 있는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경제 안보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해 경제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취약성을 드러냈다며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20%를 생산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파격적인 보조금의 배경엔 TSMC의 화끈한 대미 투자 발표가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SMC는 애초 400억 달러로 계획했던 미국 내 투자 규모를 650억 달러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애리조나주에 세 번째 공장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사상 외국인 투자 규모로 가장 큰 규모로 우리 돈으로 88조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지원으로 6천 개의 제조업 일자리와 2만 개의 건설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자국 반도체 제조업체 인텔에 대해선 모두 195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현지 언론들은 삼성전자가 세 번째로 많은 6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삼성 측도 추가 투자 규모를 2배 이상 늘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알리와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공습이 무섭습니다. 싼 가격을 무기로 배송 속도까지 높이며 어느새 국내 시장 점유율 2위와 4위로 올라섰는데요. 하지만 판매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안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빠르게 몸집을 키워가는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 파격적인 가격의 중국 직구 제품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쓴 건 가격 때문에 썼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싸게 여러 개 살 수 있으니까 싸니까 막 여러 개 사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실패해도 뭐 그만이다 2,000원 이러니까 그래서 좀 막 사게 되는 게 있었고. 투자를 늘리며 배송 기간을 줄여 일부 지역에서 당일, 다음날 배송까지 개시했습니다. 저는 지금 7,000원짜리 무선 마우스를 결제했습니다. 나흘 뒤면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테무의 성장 속도도 무섭습니다. 30초에 9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의 미국 슈퍼볼 중계 광고를 5번이나 넣었습니다. Download the Temu app and shop like a billionaire. 중국 업체의 성장세는 국내 유통과의 큰 위협입니다.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한테 엄청난 타격을 지금 입힐 것으로 보이는데 일종의 태풍 같은 건데 1차적인 피해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싸게 구매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인증도 받고 안전 인증 같은 걸 받아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되파는 그런 이제 수입 업체들이 거의 이제 고사 위기다. 제품의 안전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알리에서 많이 팔린 용품 31개를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크게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튜브와 보행기, 치발기 등 유아들이 밀접 접촉하는 용품에서 기준치의 55.6배에 달하는 푸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이 나왔습니다. 앞서 인천 본부세관도 알리와 테무의 장신구 404개 제품 중 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출된 카드뮴과 납은 신장이나 소화계에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무려 기준치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달하는 수치가 발견됐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의 종류로는 귀걸이가 가장 많았고 반지와 목걸이 순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테무의 거짓 과장 광고 의혹에 대해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미국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인간을 능가하는 AI가 내년에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각 8일 X에서 진행한 노르웨이 국부펀드 CEO 니콜라이 탕겐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범용 인공지능을 가장 똑똑한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로 정의한다면 아마도 내년에 2년 이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또 AI 발전의 제약은 변압기 공급과 전력 확보라며 현재 전력망이 AI 기술 발전에 따른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머스크는 또 5년 안에 무인 우주선이 화성에 도달하고 7년 안에 인류가 처음 화성에 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이 이끄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달 화성 탐사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는 애초 머스크가 2026년 화성에 인간을 착륙시킬 수 있을 것으로 밝혔던 것보다 4, 5년가량 늦춰진 것입니다.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조금 불편했던 경험 꽤 있으실 텐데요. 서울시가 새로 개선한 길거리 쓰레기통을 시범으로 선보였는데 의견을 수렴해 점차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서울 명동입니다. 아침부터 진행된 환경미화 직후인데도 거리 곳곳에선 버려진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역시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해화동, 대학로로 가봤습니다.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점심 저녁 때 사람들이 밥 먹고 나왔다가 음료를 마시고 그런 시간대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쓰레기통이랑 특히 뭐 담배꽁초 처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역마다 좀 하나씩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에서 쓰레기통을 찾기가 쉽지 않다 보니 무단 투기가 빈번하다는 게 주변 상인들의 하소연입니다. 가게 한켠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지만 이와 무색하게 다 마신 음료컵이나 담뱃값 등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1995년부터 길거리 쓰레기통을 대폭 줄였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취지였지만 오히려 거리가 지저분해졌다는 민원이 계속되자 이를 다시 늘리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거리 쓰레기통이 부족하다는 민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탕후루나 음료수를 들고 있으면 손이 끈적거리다 보니까 빨리 버리고 싶은데 쓰레기통이 듬성듬성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에 서울시는 투입구를 넓혀 쓰레기를 좀 더 편리하게 버릴 수 있고 개성 있는 색깔로 눈에 잘 띄는 쓰레기통을 새로 선보였습니다. 용량도 넉넉한 데다 쓰레기통 윗부분은 정감 있는 모형으로 꾸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쓰레기통은 물론 이제 그 오물을 버리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능 외에도 우리가 거리에서 만나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즐겁게 만나는 것을 굉장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쓰레기통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등 3개 자치구에 우선 시범 설치됩니다. 서울시는 환경미화원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점차 서울시 전역으로 쓰레기통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앞서 중국 이커머스 업체에서 산 아이들 장난감과 귀걸이 등 장신구에서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국이 조사와 제도 정비에 나선다곤 하지만 아직은 이러한 업체에서 물건을 산 뒤 문제가 생겨도 교환이나 환불 등 사후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저렴해 쉽게 손이 나가더라도 안전에 관련된 제품은 신중하게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